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기념으로 책 쇼핑을 했습니다. 2023년 잘 살았고 또 2024년도 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좀 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질렀는데요. 지금부터 새해를 맞아서 좀 어떤 책들을 샀는지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책 박스는 두 개가 왔는데, 이 박스는 올해 제가 좀 천천히 읽을 책들이고요. 여기 이 박스는 제가 올해 대작으로 읽을 책입니다. 천천히 좀 읽을 책들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산 책은 논피션 글쓰기 전설들입니다. 이 책은 알라디웹에 보면은 이제 편집자 추천으로 매일 새로운 책이 올라오는데 표지에 여기 장강명 작가님 또 희정 작가님이 있길래 책 속에 보지도 않고 그냥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바로 구매한 책인데요. 구매하고 나서 책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네 분의 뭐 조문희 기자님, 이지훈 기자님, 이창수 기자님, 전현진 기자님 이렇게 네 분이 논피션 전문가 12명을 만나서 인터뷰한 인터뷰집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소설보다 논피션을 좋아해서 좀 제 취향에 딱 맞는 책이지 않을까 싶고 장강명 작가님, 희정 작가님이 또 인터뷰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좀 마냥 좋은 책이에요. 아마 이번 1월에 읽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좀 빨리 읽고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산 책은 린 헌트의 인권의 발명입니다. 이 책은 겸손은 힘들다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덧살롱에 강유정 교수님이 이제 출연하셔서 인용해 주셔서 좀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책인데요. 저자인 린 헌트는 역사학자라고 하는데 인권의 뿌리를 추적한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책 뒤에 보면 인권은 어떻게 발명되었으며 그 격동의 역사는 인권에 대한 지각과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책은 굉장히 명료하면서 역작이라고 여러 분들이 이제 좀 추천을 해주신 책이라고 해요. 페이지 수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왠지 진도가 진짜 안 나갈 것 같은 책이라 주말 오전에 좀 집중 잘 되는 시간에 내린 호흡으로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 고유서가 어제의 책 시리즈라고 하는데 좀 그동안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고 또 어제 책으로 오늘을 복원하고 또 내일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기획한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인권의 발명 읽어보고 이 정도면 좀 읽을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시리즈도 한번 이제 시리즈의 다른 책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 책은 이주하는 인류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의 이제 올해 논픽션 책 중 한 권이라 구매하게 됐는데 이동진 작가님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한 책입니다. 올해 책으로 소개해 주신 책 중에 뭐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미술경비원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좀 이 책도 흥미롭긴 한데 좀 저는 이주하는 인류가 좀 더 궁금해서 이 책으로 먼저 좀 구매를 했고요. 전 언론이 주목한 화제 도서라고 하는데 좀 인간은 원래 이주성이 강한 동물이고 또 모두 유목민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목차를 보면 네안데르탈인 사피엔스 비그로에서 시작해서 이주 노동자 미국 멕시코로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인류 이주의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데 또 생각보다 좀 두껍지는 않아요. 40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목차만 봐도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 좀 이 책도 빨리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에 산 책은 1950 미중 전쟁입니다. 이 책은 2020년 한국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서 방송됐던 KBS 다큐멘터리 1950 미중 전쟁을 좀 비주얼북으로 출간한 책인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좀 누가 세계 최강국이냐를 두고 계속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전초전이 실은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이었고 좀 한국 전쟁을 동족 상잔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 각국의 이해관계와 좀 속셈 등을 파악해서 우리 혹시 한반도 안에 좀 갇혀 있는 인식의 틀을 좀 세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기획했다고 합니다.
비주얼 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들이 좀 많이 실려 있고 다큐멘터리의 현장감 등을 최대한 살려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몰입감도 굉장히 좋아서 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게 되는 책이라고 하는데 책 먼저 읽어보고 시간 내서 좀 다큐멘터리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산 책은 에미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구독하는 북튜브 채널 솔로몬 부스님이 저한테 좀 잘 맞을 것 같다고 좀 꼭 집어서 추천해 주셔서 산 책이에요. 좀 나는 고발한다는 1890년대 이제 프랑스의 장교였던 드레이피스가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드레이피스의 재심 운동을 해왔던 에미 졸라가 이제 진범인 에스테라즈가 무죄 선고를 받자 진보 성향의 일간지에 이를 고발하기 위해서 진범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올린 글이라고 해요. 알라딘 책 속에 보면 안보를 빌미로 한 국가폭력, 보수와 진보의 대결, 인종차별,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 속에서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혼란스러운 시대의 진실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에미 졸라가 쓴 나는 고발한다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소개만 봐도 솔로몬 부스님이 왜 저한테 잘 맞는 책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은데요. 좀 이 책을 계기로 드레피스 사건도 다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 수는 약 270여 페이지 정도로 되게 얇은데 왠지 어려워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 책은 김상욱 교수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제가 2024년 독서 계획으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과학책 많이 읽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완전 문과형 인간이라서 좀 과학책이 너무 어려워요. 책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좀 쉽게 쓴 과학책이라고 쉽게 읽히는 책이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다가 현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자꾸 과학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구독하는 신쌤님이 올해의 책으로 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진짜 문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책이라고 하셨고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난제 과학공부에서도 이제 정말 쉽게 잘 풀어낸 과학책이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좀 과학책을 읽기 위한 용기를 내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 책을 계기로 좀 본격적으로 과학책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완전 문과형 인간인 좀 제가 읽어보고 문과가 읽어도 쉬운 책인지 아닌지 구독자분들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산 책은 정희진 작가님의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입니다. 이 책은 정희진 작가님의 글쓰기 시리즈 세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은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두 번째 책이 좀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 여기에 이어진 세 번째 좀 책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되도록 한 달에 시리즈 한 권씩을 읽고 5달 안에 원래 끝낼 계획이었는데 지난달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정희진 작가님의 글쓰기 시리즈는 좀 책은 다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장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느린 호흡으로 문장 하나하나 좀 곱씹으면서 읽으면 좀 제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편협하게 읽고 치열하게 쓴다 역시 좀 정희진 작가님이 읽은 책을 좀 독창적으로 쓴 서평집인데요. 이 시리즈를 읽으면서 좀 아쉬운 게 관심 가는 책이 굉장히 많은데 찾아보면 절판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읽고 있는 장 아메리의 늙어감에 대하여도 정희진 작가님의 책에서 보고 좀 인상적이어서 구매해서 읽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제 세계관을 넓혀주면서 좀 다양한 책을 알게 해주고 또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멋진 작가님의 시리즈 책이에요. 이 책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 책은 성파 스님이 말씀하시고 김한수 작가님이 쓰신 일하며 공부하며 공부하며 일하며입니다. 이 책
또 좀 문재인 대통령님 추천으로 구매한 책인데요. 대한불교종 제15대 중봉 성파 스님이 좀 해오던 일, 뭐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 뭐 된장, 야생화 키우기, 도서 모으기 등 수행처럼 늘 해오던 일과 공부에 대한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천해 주시면서 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80세를 훨씬 넘기신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무소유라, 욕심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비우라. 모두 좋은 말들인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나는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 해본 일을 계속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나는 욕심이 대적이라. 누구나 스님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음속에 선한 욕심 하나는 품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희진 교수님의 이제 공부라는 팟빵 매거진을 구독하는데 너무 그 팟빵 매거진을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요즘 저의 세계관을 좀 제일 많이 확장시켜주는 분이시거든요. 이번 12월호에서 좀 정희진 교수님이 인생은 매일매일의 일상, 뭐 하루가 모여서 된다고 좀 일상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성파스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좀 그래도 일하고 공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좀 다하기 위해서 선한 욕심은 하나쯤은 품으면서 살기 위해서 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 책은 이열 프레스의 더티 워크입니다. 이 책은 벌써 작년이죠. 2023년도 읽으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다른 책들한테 밀려가지고 못 읽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 좀 구매를 했고요. 더티 워크라는 제목이랑 좀 비윤리적이고 불결한 노동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라는 부제가 좀 너무 흥미로워서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에요. 또 리베카 솔릿이랑 이제 마이크 셀덴이 추천을 했고 조지 오웰과 마샬 게론을 잇는 르포르타주 작가라는 추천서까지도 써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좀 굉장히 깨끗하고 문명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이지만 불결한 노동은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좀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책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을 좋아해서 좀 제 취향에 딱 맞는 책이지 않나 싶고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우리 사회 역시 필수 노동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느낌이에요. 이 책도 좀 너무 빨리 읽고 싶은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완독하고 좀 모두가 꺼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노동에 대한 좀 책 리뷰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이번에 산 책은 여전히 미쳐 있는입니다. 이 책도 작년에 읽었어야 하는 책인데 다른 책들에 밀려서 못 읽다가 이번에 다 같이 구매를 했고요. 정희진 작가님 추천책이라 안 읽을 수가 없는 책인데요. 페미니즘 비평의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책인 다락방에 미친 여자들의 저자인 샌드라 길버트와 수정 구바가 40년 만에 출간한 책이라고 해요. 뭐 실비아 플러스, 오드리 로드, 수전 순택, 뭐 토니 모리슨, 어술러 르건, 뭐 리베카 솔리까지 70년 동안 여성들의 삼각을 그리고 연대하며 싸우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책도 너무 궁금해서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책이 양장본이고 페이지 수는 한 600페이지 이렇게 정도 되는데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요즘 우리 사회가 젠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좀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페미니즘은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장애나 인권, 동물, 환경, 난빈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요. 이 책도 읽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산 책은 프란스 드 발의 사회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책은 저희 북튜버 북구서점님과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추천으로 좀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책인데요. 유시민 작가님이 얼마 전에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후원회원의 밤 강의에서 이 책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좀 구매를 결심한 책이고요.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발이 좀 수십 년간 사람과 동물의 행동을 연구한 결과로 이제 생물학에서 젠더에 대한 불평등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이렇게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좀 하지만 남녀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좀 성차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좀 비밀을 밝혀내는 책이라고 합니다. 뭐 성에 관한 것들에 대한 생물학적 해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구매한 책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읽게 될 책 같아요. 좀 빨리 읽어보고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는지 좀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 책은 전쟁과 학살을 넘어입니다. 아직도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문을 한 책이고요. 기자 두 분이 공저한 책이에요. 경향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이제 이라크와 시에라리온 등 세계 여러 곳을 취재했던 구정은 기자님, 문화일보와 뉴시스에서 오래 일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문제를 주로 다루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혜리 기자님이십니다.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팔레스타인,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을 다루고 있어요. 좀 최신식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고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쏟아붓고 있는 폭격을 좀 과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학살이라고 정의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좀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름 해본 책이고요. 이 책을 시작으로 좀 지금 시대의 세계 정세를 다룬 책들을 올해는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빨리 읽어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산 책은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그 문과남제 과학 공부에도 이 침팬지 폴리틱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시민 작가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지금 정부를 침팬지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잘 풀어주시거든요. 침팬지 폴리틱스를 이제 언급하면서 침팬지는 수컷 중심의 서열 문화를 형성을 하는데 서열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특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관 행동이라고 해서 아이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침팬지가 이제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와 내 가족을 좀 잘 지켜주지 못하겠다는 우두머리는 나머지 침팬지들이 다 같이 연대를 해서 자리에서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 책은 출간 25주년 기념으로 이제 기념판으로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침팬지의 권력 투쟁을 보면서 좀 지금 정치 싸움을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로 좀 유시민 작가님처럼 네, 그렇게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 책도 좀 읽어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산 책은 이제 소설책 3권 남아 있는데요. 아모스 오즈의 블랙박스입니다. 이 책은 믿음사 유튜브에서 좀 독서 모임을 하면 좋은 책으로도 한번 올라오고요. 그 짧게 지나가는 쇼츠 영상에서 이 블랙박스를 올해 책으로 꼽아주신 좀 편집자님이 있으셔서 구매를 한 책이고요. 좀 이 책은 이스라엘 작가인 아모스 오즈가 좀 가족 간의 뭐 소통 부재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념 전쟁, 빈부격차, 인종 갈등 등에 대한 좀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잘 드러낸 소설이라고 해요. 좀 문장들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서정적이라고 하거든요. 페이지 수도 딱 읽기 좋은 45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관심 가고 궁금한 책이에요. 이것도 좀 빨리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책은 에밀 졸라의 데르미날입니다. 이 책은 제가 분명히 알라딘 장바구니에 1, 2권 세트로 된 걸로 분명히 닮은 것 같은데 1권만 왔어요. 좀 제가 잘못 구매를 한 것 같은데요.
제르미날은 에밀 졸라의 대표작인 루공 마카르 총서 20권 가운데서 좀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에밀 졸라가 좀 굉장히 다자그란 작가더라고요. 아까 나는 고발한다도 샀지만 이 루공 마카르 총서는 1871년부터 1893년까지 한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프랑스 제2 제정시대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르미날은 노동자가 주인공인 최초의 소설이라고 해요. 좀 탄광을 배경으로 한 극한의 노동과 좀 부라우주아지의 사치스러운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의지와 희망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거든요. 좀 이 책을 시작으로 에밀 졸라의 소설을 좀 많이 읽어볼 계획이고요. 1권이 페이지 수가 좀 한 440페이지 정도 되는데, 2권 하면 한 800에서 900여 페이지 정도가 되죠. 좀 소설적으로는 방대한 분량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또 이런 2권 소설이 땡기거든요. 이번 겨울 좀 잘 읽어보고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산 책은 김중미 작가님의 느티나무 수호대입니다. 이 책 역시 북서점님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추천으로 산 책인데요. 딸이랑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김주미 작가님은 갱이부리말 아이들로 유명하신데, 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좀 뭉클한 감동을 주는 글을 쓰셔서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사는 마을 대포읍을 지키는 느티나무와 뭐 아이들과의 소통, 연대, 우정, 공존, 돌봄, 뭐 이런 청소년 소설이라고 좀 해요. 표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늘과 구름과 나무와 이렇게 들판만 봐도 좀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 감상이 아니라 딸이 읽고 나면 딸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영상에서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박스는 올해의 대작으로 이제 읽으려고 세트로 산 책인데요. 궁금하시죠? 어떤 책인지 한번 뜯어볼게요. 올해의 대작으로 읽을 책은 짜잔! 조정래 작가님의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산맥은 전집 세트로 이렇게 10권이고요. 원래 출간됐던 이제 방양장본 세트는 이 책은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정판으로 또 조정래 작가님이 30년 만에 좀 새로 수정도 하시고 해서 나온 세트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양장본이고 10권 세트로 해서 17만 5천 원 정도, 뭐 알라딘에서 10%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뭐 15만 8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저는 좀 중고로 샀고요. 중고로 올라온 책 중에서 좀 상태가 상인 걸로 가격대 괜찮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판이었던 비양장본 10권 세트로 해서 7만 5천 원에 샀습니다. 지난해 좀 대작으로 레미제라블을 다 읽고 2024년에는 뭘 대작으로 읽을까를 고민하다가 좀 제가 구독하는 에스마일님 채널에서 운영자분의 그 아버지가, 에스마일님 아버지가 태백산맥 1권을 읽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서 읽어야 된다고 하셨다는데, 그 말을 확 꽂혔어요. 이번에는 태백산맥 읽어야 되겠다. 태백산맥은 좀 전 세계인이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100권에도 선정이 됐는데, 한국인으로서 이제 좀 태백산맥도 읽지 않고 좀 다른 서양 고전만 쳐다본다는 게 좀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태백산맥의 시간적 배경은 이제 뭐 일제감정기부터 해방 후 분단, 뭐 4.3 만쟁, 여수 사건을 지나서 1953년 10월까지라고 하는데요.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좀 2024년은 해방 이후에 좀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책이 10권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다 읽으려면 한 달에 한 권씩은 무조건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게으름 안 피우고 좀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완독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2024년 새해 처음으로 산 책들 보여드렸고요. 한 번에 16권을 구매해놓고 좀 뭐 신작이 나오거나 또 읽고 싶다 하는 책들이 있으면 또 계속 사모으는 버릇이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책을 아마 다 소개해드리려면 다른 책들도 항상 같이 보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선 좀 다 빨리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흥미가 가는 책들입니다. 최대한 딴짓 안 하고 좀 열심히 읽고 2024년도 한결같이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책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원래 좀 새해 계획은 잘 안 세우는데 이번 2024년은 좀 책을 많이 더 집중해서 읽기 위해서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제가 술을 잘못 배워서 저 한 잔을 먹으면 저 끝까지 달리는 버릇이 있어서 좀 2024년부터는 아예 시작조차 한 잔도 입에 들지 않기로 결심했는데요. 제 주변 분들은 다 안 믿으세요. 절대 못 지킬 거라고 하시는데 2023년 12월 마지막에 올해는 진짜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다고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금제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좀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고 또 좋은 책과 함께하는 2024년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평가 사이 편향특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